그러면 이제 홀랩이 좋은 건 알겠어. 나는 좀 광고에 나오는 것도 궁금한데 어떤 경우에 홀랩을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는 나는 효과만 확실하면 돼. 그리고 이 이상 수술은 가급적 안 하고 싶어. 효과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. 그럼 홀랩이 좋고요. 방광 기능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.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오래되다 보면 결국 방광 기능이 약해지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환자들은 증상을 크게 못 느끼는데 계속 검사가 안 좋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보면 이제 환자들이 결국 궁금해할 거는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냐가 궁금할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환자들이 이제 와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1번이 수술할 정도인가요? 이제 그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크기가 수술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는 크면 클수록 안 좋을 가능성이 많고 작으면 좀 덜 그럴 수 있지만 무조건 그렇지가 않아요. 이상하게 커도 수변 잘 보고 또 약물에 반응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아무리 크지만 약이 잘 들으면 약만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고요. 이상하게 작아도 희한하게 약도 안 듣고 증상도 안 좋고 그래서 실제로 비대증은 심하지 않은데 수술하고 확 좋아지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크기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단지 이제 그래도 검사를 하고 참고하는 이유는 크기가 크신 분들은 아무래도 증상의 정도랑 좀 이제 비례하면은 이해를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뭐 PSA라는 암 수치가 높을 때 비대증이 아주 심한 경우는 그것도 PSA 수치를 높이는 인자 중 하나가 되거든요. 또 한 가지는 거꾸로 비대증이 진짜 안 심한데 증상이 너무 심한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이거는 전립선 비대증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병이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? 그럼 치료가 달라지거든요. 이제 그래서 확인하는 거지. 크기만 보고 무조건 수술해야 돼요.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. 나는 약을 먹기 싫어. 나는 뭐 이거 약 계속 먹기 싫어. 그러면은 바로 수술해도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약물할 치료 의향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약을 먼저 먹어보고 약이 이거저거 써도 안 되면 이제 그때 수술을 결정을 늦지 않아서 꼭 수술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약물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. 크기랑은 상관이 없다. 라고 이제 정확히 알면 좋겠고요.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이제 좋아졌어요. 환자도 만족해요.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. 원장님, 이거 치료약이에요? 라고 물어봐요. 당연히 치료약이죠. 먹고 좋아졌는데. 근데 환자들이 의도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알고 싶은 게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왜냐면은 이제 환자들이 기대하는 치료약은 이거를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먹으면은 다 나았으니까 안 먹었으면 좋겠는 거죠. 그게 환자들이 기대하는 거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아요. 왜냐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.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개는 나빠지면 나빠지지 잘 좋아지진 않거든요. 근데 이거는 거꾸로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예요. 옛날에는 뭐 환갑이면 장수하던 때에는 수분 좀 불편하면 어때? 뭐 솔직히 조금만 있으면 이제 뭐 크게 고생 안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몇 년만 바라보지 않거든요. 60세도 다 너무 정정하셔서 사실 8, 90세 오셔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훨씬 길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거는 환자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혈압, 당뇨약처럼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에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. 큰일 날 병 아니고 관리만 잘 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이 잘 됐지만 약을 안 먹고 싶다. 아니면 또 약이 잘 드는데 부작용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제 그러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 다행히 수술의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. 우리 혈압, 당뇨는 아무리 뭐 안 좋아도 수술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이거는 수술하면은 약을 끊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 다음 궁금할 건 결국은 그래서 어떤 수술을 언제 하라는 거냐라는 게 궁금할 것 같아요. 일단은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급여가 되는 수술들, 급여가 되는 게 아무래도 건강보험 지원이 되고 좀 더 경제적인 수술들이죠.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는 거는 이제 홀랩, TURP, PVP 세 개가 있을 건데 TURP는 가장 오랫동안 현재도 많이 하고 있는 수술 중 하나인데 이제 이거는 의사에 대한 편차가 좀 크다고 말씀을 드려서 잘하는 분들께 가면 굉장히 좋아요. 홀랩 같은 거 굳이 할 필요 없을 정도고 그래서 저희가 TURP를 정말 잘하신 분들께 쓰는 표현이 이거 진짜 홀랩한 것만큼 수술하셨네요로 이게 그만큼 많이 깎아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홀랩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훨씬 효과는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이제 문제는 이거는 하는 분들만 하세요. 어디든 가서 홀랩 해주세요 하면은 못하는 곳들이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기는 해요. 그래서 홀랩을 수술할 줄 아는 분들은 나머지 수술이든 다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뭐 TRP나 뭐 다른 리튬 유로리프트를 하는 분들이 홀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긴 하세요. 홀랩은 이제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할 수 있는 분께 잘 찾아가야 된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고요. 그다음에 PVP는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쉽고 안전하고 해서 많이 했지만 현재는 거의 하지 않는 수술이라고 앞서 말씀드렸고요.
그러면 이제 홀랩이 좋은 건 알겠어. 그래도 나는 좀 광고에 나오는 것도 궁금한데 어떤 경우에 홀랩을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는 나는 효과만 확실하면 돼. 그리고 이 이상 수술은 가급적 안 하고 싶어. 효과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. 그러면 홀랩이 좋고요. 방광 기능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. 그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오래되다 보면 결국 방광 기능이 약해지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러는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환자들은 증상을 크게 못 느끼는데 계속 검사가 안 좋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요속이 너무 안 좋아요. 검사상 주기가 너무 안 좋아요. 나는 괜찮은데 왜 그래? 이런 분들도 있고, 또 잔뇨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. 잔뇨가 많다는 게 소변을 보고 나면 거의 다 비워내야 되는데 정말로 다 못 비워내고 막 1-200cc, 뭐 많으면 3-400cc 남는 분들은 이거는 진짜로 방광 기능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간단한 것보다 좀 더 확실한 수술을 좀 선택하는 것이 낫겠고요. PSA라는 그 수치가 높은 분들이 있어요. PSA는 전립선 암 수치인데 전립선 암이 아닌데도 좀 높은 분들이 있어요.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안 나와서. 근데 높으면 계속 불안하거든요. 근데 이럴 때는 비대증 자체가 심해서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고, 근데 이거는 홀랩을 하면은 이런 경우는 떨어져요. 다른 뭐 이거는 완전히 조직을 없애야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간단한 결차수 리즘을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인데, 이러는 경우에도 홀랩이 좀 유리할 수가 있겠고, 또 수변줄을 잠깐은 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정도면 보통 되거든요. 뭐 이제 이런 좀 뭐 리즘은 또 일주일 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이런 게 또 장점이 되겠고, 또 이제 그 결찰수 리즘 같은 경우는 전립선 크기나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효과가 좋고 안 좋고가 있는데 그거랑 무관하게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거에 고려했을 때 이런 게 나는 좋겠다고 생각하면 홀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. 홀랩의 가장 큰 결정적인 단점은 이제 수술이 굉장히 잘 된 경우에 앞으로 사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. 사정이 안 된다는 게 이제 가끔은 뭐 남자 구실을 못한대 이렇게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, 발기가 안 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. 사정, 우리 이제 부부관계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정이 나오면서 남자들이 쾌감을 느끼는데 그게 별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, 이게 또 꽤 남자들한테는 중요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꼭 아기를 갖고 안 갖고 뭐 또 성관계를 활발하고 안 하고 떠나서 사실은 이제 남자들 심리적으로 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이러는 경우에는 홀랩이 좀 이제 아무래도 안 좋은 수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. 뭐 성기능이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사정이 안 된다는 문제지 발기량은 좀 관련이 없다라고 좀 오해를 안 하는 게 좋겠고요.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조직을 완전히 깎아내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제 다시 피가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. 대부분은 거의 없는데, 특히 이제 몸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. 택배 상하차 일을 하신대요. 근데 이거는 이제 무거운 거 들고 옮기고 할 때는 이러는 경우는 이제 잠깐 쉬어주긴 해야 되거든요. 이제 그러는 게 곤란하신 분들도 홀랩을 좀 하기 좀 곤란한 경우들이 되겠고, 마지막으로 이제 마취나 수술 자체가 너무 위험한 분들이 있어요. 사실은 마취는 척추 마취라면 어지간하면 그럴 경우가 잘 없기는 한데, 최근에 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 계신데 심장이 너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. 뭐 판막 문제나 그러면은 저희가 아스피린 같은 것들은 어지간하면 유지라도 수술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, 와파린은 진짜로 피가 안 멎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분도 사실은 홀랩을 하고 싶어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결국 리줌을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내가 해당이 된다, 내가 이런 뭐 제한점에 해당되지 않는다, 그러면 홀랩을 수술하는 것이 효과도 좋고 굉장히 오랫동안 재발을 안 할 수 있다라고 알면 되겠고요.